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6일 오후 6시입니다. 3시간 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자유우파의 대통합이 필요하다면은 한국당 간판을 내릴 자세도 되어 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여야 된다. 책임을 거론해가지고는 안 된다. 모두가 책임이 있다. 우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다. 라는 요지의 통합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통합은 과거로 돌아가는 통합이 아니다. 미래로 향하는 통합이어야 한다. 과거는 교훈 삼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보수 진영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간판을 다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른바 우파 대통합을 위한 일종의 빅텐트론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 텐트를 크게 쳐가지고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다 책임을 통감을 하고 정권 교체에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독선 오만을 심판해달라는 것이 10월 3일 광화문 광장의 민심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들과 정치적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합, 자유진영 대통합 선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탄핵 과정에서 보수가 분열되고 정권을 내주고 두 전직 대통령이 영의 몸이 되면서 자유우파 정치권 전체에 엄청난 정치적 상처가 생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감정의 골도 깊게 패였다. 하지만 독선적이고 무능한 좌파 정권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에서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공동책임론입니다. 자유우파 정치인들 모두는 정치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는 성찰의 자세를 먼저 가다듬어야 한다. 한국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한국당의 책임이며 자유우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다. 공동책임론입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고 나라 안보마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가 분열을 방치해 좌파 정권의 질주를 멈추지 못한다면 역사에 또 한 번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이루고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민주 세력의 대통합이 필요하다. 계속 자유민주 대통합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정치를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드는 정치 교체, 정치 혁신을 이뤄내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분열 요소들을 정치적 대의의 큰 용광로 속에 녹여내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는 통합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물밑에서 하던 논의를 본격화하고 그 과정마다 국민들 뜻을 받들어 반영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황 대표가 통합 대상으로 꼽고 있는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현재 보수개혁을 내걸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과도 어떤 식으로 손을 잡느냐. 유승민 의원은 탄핵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안에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이 거의 반반씩 있으니까 이 탄핵 문제에 대한 공동 책임론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아주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황 대표는 자유우파 빅텐트란 말을 썼습니다. 자유우파가 모일 수 있는 빅텐트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것이지만 헌법 가치에 충실하게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정파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시민사회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합의 대상을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시민사회 그러니까 과거에 새누리당의 빅텐트론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문제는 시민사회를 굳이 끼워넣은 것은 요사의 10월 국민혁명적 집회를 통해서 상당히 고양되고 있는 이 자유우파 행동 세력을 배려한 것으로,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없고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가야 한다. 그 안에 답이 있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간판 내리고 새로운 간판 달 수 있느냐는 기자들 물으면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대통합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폭넓게 뜻을 모아갈 것이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워낙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으므로 그 방향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은 구체성은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이라는 것은 일단 탄핵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론으로 덮자 이런 이야기죠. 공동 책임론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통합으로서 과거의 과오를 덮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텐트를 쳐가지고 지금 기존 정치 세력 플러스 자유 시민 사회의 역량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을 내릴 필요가 있느냐? 자유한국당이 어차피 의석수라든지 영향력 면에서 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중심의 빅텐트가 맞는 게 아니냐는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장명을 우선 잘했습니다. 자유와 한국을 지킨다는 장명에다가 당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당의 강령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 다시 지우고 새로 만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 강령대로만 만나면은 모이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혁신하는데 가장 큰 혁신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산당 세력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정부 기능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적게 낸다는 뜻입니다. 또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사회주의적 정책에다가 친북 정책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한꺼번에 도려내려고 하는 이 세력과 맞서는 논리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딴 데서 가져올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헌법을 잘 해석을 하면 됩니다. 헌법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을 잘 해석을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논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떤 언어로서 잘 다듬어서 선전에 성공하느냐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조직과 돈이라고 했는데 요사이는 바뀌었습니다. 선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선전과 선동의 차이가 있죠. 선동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선전은 사실을 어떻게 널리 알리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합니다. 당명도 중요하고 당의 구호도 중요하고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화된 논리, 비전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저는 이 통합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많은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자구책으로 이런 돌파구를 내어놓은 것인데 정치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겁니다. 위기에 빠지면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은 돌파도 될 뿐만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수확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4월 총선 때는 말이죠. 사실은 그때 야당인 민주당이 폭망할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분열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오만해진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놓고 친박 비박이 싸우고 하면서 그 광경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 달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고문을 하고 하니까 투표장에 나갈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중도를 표방한 안철수 정당이 생겨서 그쪽으로 상당 부분 가다가 결국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잃고 그 분열을 그냥 그대로 안고 가다가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탄핵 사태에서 말하자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갈라져 버린 거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치에서는 오만하고 허영심을 가진 쪽이 반드시 선거에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오만해지는 정당이 망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코로나로 몰려가지고 오늘 황교안 대표가 대통합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사회생의 길을 여는 것이니까 저는 오늘 선언을 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느냐, 구체성이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치는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의도 있어야 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더구나 황교안 대표의 언어는 조금 너무 애매모호하고 구체성이 결여되고 원론에 치우쳐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 지루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큰 결함입니다. 빨리 관료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인의 언어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